네, 이동웅의 일목균형표 전략입니다. 주 초반이 되면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하시죠? 다우가 13,000선을 넘어서 의미 있는 지지선은 넘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어디까지 좀 상승이 가능할지 알아봅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는 그래도 이제 1860, 70에서 1900선 위로 올라오는 비교적 강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최근에 하시는 말씀이 변화일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변화일이 몰려 있다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기술적 분석 중에서도 일목균형표 이론을 주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균형표 이론에도 뭐 파동이나 추세나 괴선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변화일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예. 즉, 과거에 제가 썼던 시황들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 주요 변화일이다라는 소리를 자주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만약에 이평선을 가지고 시황을 설명한다 그러면 22평이 어디에 있다, 62평이 어디에 있다,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겠죠. 내려갈 때는 지지선, 올라갈 때는 저항선. 근데 이제 변화일은 그 시간 일수를 두고 어디쯤에서 좀 변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식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이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에도 말이죠. 뭐 오전에 저점이 나오기도 하고 오후에 고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주중으로 보면 주초가 바닥이기도 하고 주말이 바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미세파동에서부터 대파동까지 본다면 수많은 변곡점, 분기점들이 있죠. 그 모두를 변화일이라고 지칭을 하면 투자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 위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변화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가의 보도는 아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그런 큰 고비나 이런 것들이 오면 대비는 좀 하시고 그런 지점에서 시장의 실제 변화가 오면 이것이 좀 신빙성이 더 높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너무 예측해서 움직이시기보다는 그 직후에 수급이 좀 변하거나 혹은 그 시장의 단기선이라도 돌파 내지 이탈하는 그런 신호를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한 가지 보여드리면 그 해마다 연초면 우리 한국경제TV하고 와우넷에서 전국 순회하면서 이제 연간 전망을 하죠. 제가 지난 2월 5일에 아마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올해의 맥점 그래가지고 3월 1, 3주하고 10월 둘째 주를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요. 3월 1, 3주가 어쨌든 이번 코스피 상토가 되었고요. 10월은 15일을 이제 그 직전에 제가 날짜를 불러드렸는데 코스닥은 그날이 상토고요. 예, 미국 다우지수도 10월 둘째 주 부근이 상토고요. 다만 코스피가 9월에 이미 고점이 나왔었죠. 예, 이렇게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그 자리에서는 좀 경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지난주 월요일에 변화일들이 10개 이상 일봉에서 뭉쳤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라면 중간에 뭐 새로운 악재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주간 단위로 몇 주 더 상승을 좀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 전망하겠습니다. 1900선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500선 육박하는 비교적 이제 어려운 국면에서 회복이 됐습니다만 사실 추세적으로 보면 아직 완전히 돌렸다, 주세를 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는? 예, 시장 강에서 우리 시장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죠. 예, 지난주가 지나가면서 미국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희석이 되고요. 뭐 합의 도출 가능성이 나오고 또 바로 미국의 소비 시즌에서 크게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이런 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지수를 보면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와 있고요. 중기 주봉 단위 지표도 예비 신호가 지금 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중으로는 화수 정도의 만약에 주초 상승이라면 1930선 부근에서 저항 정도는 한번 볼 수 있겠고요. 크게 봐서 1880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그냥 눌림목에는 매수하는 그래서 IT와 또 운수장비, 유통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종합주가 지수 일봉을 보시면, 자, 21선은 돌파가 되었고요. 5일선이 돌아서 있는 상태에서 60일선이 1935, 직전 고점이 37 정도가 이렇게 지금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로 부딪힐지 될지는 몰라도 올라가면 여기가 주요 저항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그 지수가 흘러내려오는 과정에서 약 9일에서 8일 단위 등락의 변화마디가 조금 보입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에서 수요일 정도. 그래서 바로 올라가면 좀 저항을 받으면서 갈 수 있다는 이런 정도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그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좀 제대로 이어진다면은 목표치는 얼마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60분 단위로 보면 우선 차트로는
완전히 그 구름을 돌파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 기준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지수 매매, 선물 매매는 롱 포지션 홀딩 쪽으로 가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단기 목표치가 1919가 있지만 이것은 아마 야간 선물 폭을 감안해서 그대로 나오면 아침에 한 이 정도 올 겁니다. 예, 다른 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그 다음에 1936 부근이 좀 걸리고요. 아직 뭐 1980 이야기하는 좀 이를 것 같고요. 그래서 주봉 단위로도 여기 좀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한번 열어두고요. 그 다음 몇 가지 신호들 보면요. 주봉으로는 지난주 이제 깔끔한 양봉, 좀 고가가 나왔는데, 그 전까지 보시면은 9주 올라가고 9주 떨어지면서 양봉 전환되어서 상당히 이쁜 모습이 되었고요. 더군다나 지난 7월 5일 바닥이 나올 때 주봉에 저희가 중가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일목에만 있는 어떤 그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9주 중가선이 지금 Y자 패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일봉이나 주봉 단위로 매수 신호가 나오려 그러면 아무래도 바닥에서부터 좀 더 주가 떠야 되겠죠. 그런데 패턴은 미리 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단위로 이미 9주 Y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신호면 통상 몇 주 이상 이렇게 좀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추식에 절대적인 건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이번 또 하락의 절반이 1930대에 있기 때문에 60일선과 함께 방금 보신 목표치와 함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봉 단위 보겠습니다. 자, 9일과 17일간의 주가의 비교를 보면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부로 매수 전환이 다 되었고요. 양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보면 특별히 크게 밀리지 않으면 전부 1900선 아래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다 초단기는 매수 신호 유지가 가능하고요. 또 이번 주에 28에서 38 정도까지도 넘어가면 매수 전환이 확고해지는데 이건 저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초단기는 매수 전환되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도 매수 전환되었지만 단기 저항이 있어서 약간 혼조가 좀 올 수 있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우선 이것은 1990 넘어가기 전에는 이 매도 전환된 것이 매수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도 신호 상태에서 단기가 매수 전환이 되어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패턴으로는 이미 이전에 예비 신호가 하나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9일 전의 시가로 비교하는 9일 시종선은 여기서도 보시듯이 1900선 아래가 다 시가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1900선 혹은 1980 전후 정도 유지면 계속 당기는 매수 신호를 유지한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단기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1900이나 1880. 네. 1880에서 90 정도 아래쪽으로는. 네네네. 예, 위로는 1930 조금 네. 위쪽 정도 이렇게 저항을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1980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어쨌든 이번 주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을 걸로 보셨고요. 위쪽으로는 1930선 중후반에서 단기적으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모두에 말씀하시면서 IT 부품이나 운수 장비, 유통주 매수 해봄직하다고 하셨는데 업종이나 종목별 흐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예, 실제 지난주 투자를 해보시면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갔는데 어쩌면 상승 종목수가 그렇게 확산이 좀 덜 됐다는 느낌도 받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삼성전자가 초강세로 가면서 지수를 견인한 부분이 있고요.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일부 주식은 업종은 지수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력을 못 보이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지금 바닥은 다지고 있는데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도 지금 조금 지수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민감주 중에서 IT나 일부 선도 이쪽이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나머지는 조금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정도인데 잠깐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서 왜 이제 종목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형주 업종 지수 보시죠. 지수 수요일 눌림주고 가버렸는데 비교적 눌림목 저가대에 위치합니다. 소형주 음봉이 많았고요. 코스닥이 그나마 지금 위에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면 중소형주가 별로 수익이 안 나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종목을 선택하실 때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아예 낙폭이 나왔다가 돌았을 때 가장 선도에 서는 종목군. 그 다음에 지수 대비해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이미 돌던 종목. 하나마이크론이나 SDS 반도체 같은 거. 그 다음에 지수가 약세였음에도 정별로 계속 수급 동반, 실적 동반 가던 종목들. 이래가지고 종목군을 좀 불러드렸는데 아마 제가 개별주 말씀드린 것 중에는 포스코 엠텍하고 서울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승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중소형주 지수 차트가 별로 좋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군들은 KH바텍이든 세코닉스든 GDS든 나모텍이든 다 보시면 최근에 계속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시가 대비 종가까지 17%, 그리고 뭐 장중 고가까지 보자면 15%대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별에 있는 주식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10일, 20일 이평선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일목으로는 전환선 기준선 정도를 보시면서 쉬었다 가면서 그 추세를 타고 간다면 계속 추종 매매하는 그것이 바로 수익을 크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대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못 올라간 종목들을 다시 쳐다보고 하시기보다는 이미 잘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선도에 서 있으니 이 종목을 잠깐 한번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애플이 약간 주춤하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갤럭시 노트 2도 그렇고, 신기종, 신발매되는 것들이 아주 획기적인 신기술이라든지 스펙상 우위를 좀 점하면서 지금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는데, 구름대 상단에도 있고 튀었고요. 날아 올라갔고요. 위로는 149만 원에서 150만 원대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수로는 지난번 그 8월 하순바닥에서부터 화요일이 65 변화일이 오기 때문에 이 점에서 약간 숨을 고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상승폭이 크고 부담은 좀 되시겠지만 눌림목이 들어오면 이런 종목들은 매수 입장에서 보시면 오히려 선도에 서서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간다. 이런 차원에서 중소개별주와 대행주의 대장이지만 삼성전자를 한번 이렇게 소개드려봤습니다. 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와 함께 기술적 시장 분석,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